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최근에 뭐 이런 좀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저희도 좀 이렇게 그쵸, 겨울에 작년 겨울,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.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. 근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는 그러면 뭐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냐, 대형주만 뭐 이렇게 앞으로도 그럴 것 같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.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사실 저희가 선호하는 종목들은 중형주에서 아주 실적이 아주 강력한 이런 성장주를 선호하잖아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매출이 아주 이제 세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은 이런 회사들을 선호하죠. 그리고 미래의 영업이익과 ROE 또한 좋은 회사들. 만약에 뭐 어떤 마지노선을 긋는다면 한 10% 이상 되는 얘네들이, 이런 애들을 이제 좀 선호하는 이런 입장인데요. 그런 입장에서 좀 약간의 조금 오해 혹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.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가파른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. 근데 이 코스피 지수를 대형주와 중형주, 소형주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. 일단 이게 대형주라고 하는 것, 그리고 중형주, 소형주를 이렇게 뭐 나누는 기준들이 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. 일단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3조 이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러니까 제가 나눌 때 저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. 그리고 중형주는 한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. 그다음에 소형주는 요 아래에 있는 것인데,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소형주 중에서도 3천억 시총 이상 되는 종목부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요 정도를 좀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오르긴 했습니다. 오른 상태에서 요거를 대형주, 중형주, 소형주로 좀 이렇게 따로 봐보면, 일단 대형주는 코스피보다 지금 방금이 코스피였었고, 대형주를 보면 대형주는 확실히 코스피보다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와 있죠.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갭이 있죠. 요 정도의 갭이. 그리고 중형주를 보면 중형주는 여기에 와 있어요. 중형주. 그 다음에 소형주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데,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약하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.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대형주만 이렇게 오를 것이냐,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일단은 앞으로 그러면 대형주만 오를 것이냐,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, 그러면은 중소형주가 오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건데,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무조건 대형주와 키 맞추기 한다고 다 간다라기보다는 이 중소형주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대형주, 중형주, 소형주가 있는데, 현재는 대형주들이 괜찮게 갔죠. 괜찮게 갔는데 키 맞추기, 어떤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 중형주도 분명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, 그 안에서 현재 나눠볼 것은 성장주와 가치주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.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시장이,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이 쫙 가다가 이제는
중국 어떤 테마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중국의 어떤 성장주들, 중국발 이런 쪽 애들,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좀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조금 보면 뭐 있을까요?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라는 이런 가능성들, 이런 것들과 실제로 이쪽 중형주 쪽에서도 성장주에 해당하는 화장품, 그리고 뭐 콘텐츠, 뭐 카지노, 면세점, 뭐 이런 애들, 거기다가 2차 전지 뭐 이런 쪽까지도 사실 이런 애들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네들이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중형주라고 다 간다라기보다, 키 맞추기를 무조건 한다라기보다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이쪽 애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거를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, 아까 대형주들만 이렇게 코스피처럼 좀 강하게 간 것처럼 보였지만, 사실 중형주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눴을 때 성장주는 같습니다. 대형주와 마찬가지로. 이게 지금 중형 성장주와 중형 가치주를 이렇게 본 건데, 중형 성장주도 코스피와 같이 갔어요. 같은 시기부터 이렇게.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갔듯이 중형 성장주도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요.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중형주 중에서도 성장주에 속하는 애들이고, 실적이 강한 애들이 이렇게 갔었습니다. 이것들을 한번 뭐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그림이 제가 아까 예,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를 좀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,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들이면서도 실제로 실적이 턴하는 쪽이 이쪽인 것 같아요.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사실 실적이나 이런 쪽이 조금 애매한 쪽에 있죠. 예. 그렇죠. 증권주는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요쪽, 그러니까 화장품, 미디어, 반도체,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건강관리 이런 쪽인데요. 이게 예전으로 좀 따져 보면, 예전에도 2016년, 17년 반도체, 그러니까 메모리 등 이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확 이제 수요가 여기서 이제 그 커지면서 그쪽에 대한 큰 사이클이 한번 나왔잖아요. 그리고 이게 이번에 2020년에서 21년에도 또 하나의 사이클이 나올 것이란 것이죠. 근데 이것은 5G 요쪽에 어떤 투자 사이클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. 근데 요 안에 이 5G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연결이잖아요. 연결,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라고도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,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,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. 일단은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. 연결을 할 어떠한 그 디바이스가 일단 필요하고, 그 안에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컨텐츠, 소프트웨어,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. 반도체 당연히 이런 기본으로 다 깔리는 것들이고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쪽이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이런 쪽이겠죠.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뭐 이런 쪽인 것이고, 미디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인 거고,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쪽 관련해서 화장품 쪽도 턴하고 있고요. 근데 턴은 하는데 사실 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확 느는 그런 건 아니에요. 아직은 화장품은. 그래서 조금 골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많이 고생했던 건강관리,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쪽 이런 쪽은 아니고요. 어떤 뭐라고 할까요? 바이오시밀러 쪽과 건강관리 쪽 있잖아요. 요쪽 영업이익률이 높은 애들, 그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,
어, 그렇죠. 요렇게 저희는 일단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해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참 강하게 갔고 그 안에서 그 좀 나눠보면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했던 점이 있고 중형주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사람들이 중형주 하면 소형주 하면 좀 꺼려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. 그 안에 중형주 중에서 성장주에 해당하는 애들은 코스피의 대형주 못지않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중형주라고 꺼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.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라고 다는 아니고 중형주 안에서도 성장하는 이런 쪽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. 그 안에서도 실적이 강한 애들을 좀 이렇게 보면 어떨까 뭐 이런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예,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